재밌는 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거가 딱 진행이 되면 주인공인 그 이제 토머스 로런스 추기경이라는 분이 나옵니다.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영국의 추기경으로 나오시는데 원래 그 소설하고는 좀 다르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는 추기경을 좀 그만두려고 하셨던 분이세요. 왜냐하면 기도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안 생기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드라마에 등장하자마자 그 전에 돌아가신 추기경 분이 계신데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가서 시신을 놓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첫 장면인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일반인이 죽었을 때처럼 이렇게 비닐 봉다리 안에다가 자크를 찍 올려가지고 시신을 담아서 덜컹덜컹 덜컹덜컹 이러면서 끌고 가더라고요. 근데 그게 차를 태워서 이게 덕크덕덕크덕 덕크덕크덕 하면서 그 시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.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게 교황이 돌아가셔도 우리 누구 딴 사람 죽은 거랑 똑같구나. 나중에 뭐 이렇게 다 티장을 하시고 그런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냥 비닐 봉다리에 넣어져서 그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이게 사실은 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이 로렌스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신 추기경님께서 로렌스 추기경한테 이제 죽고 나서 누군가 이 콘클레베를 주도하는 말하자면 반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. 그래서 전체 추기경 중에서 이 콘클레베를 주관하는 단장으로 이 사람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추기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주도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. 근데 자기도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신부님들도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진보파는 이제 거기서 막 그런 게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소외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금기시하는 모든 것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보적인 사람이 선출이 돼야 된다.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게 뭐 예배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옛날에 그 라틴어로 했었었는데 지금 다 이게 허술해가지고 라틴어 공부들을 안 하고 신부들이 뭐 자기네 말로 영어로 막 그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. 그 이탈리아 그 신부님이 지금 그동안에 계속 대표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좀 뽑혀야 된다.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보수파와 진보파로 이제 갈리는 상태였었던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보수파, 진보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하고도 좀 대비가 되긴 하는데 근래에 요즘에 어떤 카톨릭계가 진보적일까요? 아니면은 보수적일까요? 그 카톨릭계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진보적인 특히 한국에서 진보 운동에 앞장섰던 그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동성당이 일종의 쉘터 같은 곳이잖아요. 진보 운동하는 많은 운동가들의 어떤 뭐랄까 그 보호처 같은 신성 불가침 구역처럼 그런 곳으로 이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역시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운동에 많이 관여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액션을 많이 하기도 했던 단체인데 어, 뭐 이탈리아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느끼기에는. 맞습니다. 네네. 저도 개신교를 다니기는 하지만, 개신교보다도 굉장히 이 카톨릭계가 진보적이죠. 한국에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. 이게 로마에서는 어떨까?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게 보였어요. 그리고
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.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부 중에 그 테데스코라는 신부님이 한 분 나오세요. 근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거예요. 이탈리아 출신인데 베네치아 대교구로 나오시는데 완전 그 전통주의의 카톨릭 성향을 가지시고,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막 몇 개 갖고 계시고 언어도 막 네다섯 개씩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신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이게 포용성이 없으신 거예요, 이런 분들이. 그래서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에 우리가 교황이 이탈리아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탈리아인이 해야 된다. 막 이런 주장을 이제 밥 먹으면서 아니면 어디 이제 그런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제 세력에 관한 이 흐름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장면들이 나와요.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거 있죠. 이제 진보적이신 분들은 나는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보수적인 그 사람이 되는 거는 너무 싫다. 그러니까 네가 해라.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너가 나으니까 내가 널 밀겠다.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담합을 하는 거죠.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. 그러고서 이제 투표를 막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표가 막 이제 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이래저래.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로렌스 추기경이라고 해서 이 전체를 관할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분이 미는 사람이 있어요. 약간 진보적인,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신데 그분을 밀어서 이제 투표에 그 이름을 쓰는 게 딱 나오는데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 관장을 해야 하는 로렌스 추기경 표가 5표가 나온 거예요. 자기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.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냥 이 추기경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표가 나오니까 이제 좀 답답했던 거죠. 사실은 좀 황당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싶고. 근데 이제 5표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 신부를 경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쟤는 지가 이거를 다 관할을 하면서 지가 또 어디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나? 뭐 이런 의심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이런 게 이제 재미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그 아까 얘기한 토마스 로렌스 추기경은 또 이 전체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부님들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혹은 뭐 사건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단장과 그 밑에 이제 부단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신부님께서 그 나라에서 뭐 이런 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문서가 있다. 안 좋은 일을 했던 게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파헤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. 이거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? 근데 딴 사람들이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. 이런 이제 눈총을 주는데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. 더구나 이제 처음에 모든 그 추기경들이 다 모였을 때 연설을 한번 하는 게 있대요. 이제 처음으로 연설을 이제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이 연설이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뭐 그 목소리는 아니지만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여라.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양성이고 제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. 의심 없는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.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용이 필요하고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다른 이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.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교황을 허락해 주십시오. 이런 연설을 합니다. 좀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이 말을 한 게 사실은 로렌스 경 입장에서는 테데스코 경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 건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는 거죠. 아, 얘가 지가 하고 싶어서 저러는구나. 라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이제 이걸 막 추기경들의 하나하나 비리를 파헤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일들을 캐내고 그걸 또 시켜서 서류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지 이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던 중에 첫 번째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렌스 경이 5표가 나왔지만 이때 1등을 한 추기경이 있습니다.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
요거는 극장에 가셔서 보셔야 돼요.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그 전까지만 들으시는데 그 전에 있던 사건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투표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았던 아데예미라는 추기경이 계세요.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신 거예요. 흑인. 그래서 새로운 추기경으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지지자가 많았나 봐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투표에서 1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될 것 같다. 뭐 이런 소문이 돌고 다들 그럼 그 사람들을 밀어줄까?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, 어, 나이지리아에서 온 이 추기경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수녀가 음식을 나르다가 그 그릇을 다 떨어뜨려서 놀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데미 추기경께서 벌떡 화를 내고 막 나가는 그런 식당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아, 저게 뭐지? 이 무슨 일이지?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사건이 좀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로렌스 추기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아그네스 수녀를 찾아갑니다. 수녀 중에 대표니까. 그래서 좀 전에 그 수녀를 만나고 싶다.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고.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. 나는 수녀고 내가 수녀 대표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. 그랬더니 이 콘클레베의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은 나니까 문 열어라.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그 수녀를 앉혀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얘가 주저주저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고해성사를 하겠냐. 그리고 나서 화면이 딱 넘어갑니다. 그리고 로렌스 추기경이 막 열심히 걸어가가지고 아데미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데미한테 할 얘기가 있다. 어쩐 일로 오셨냐고? 그랬더니 그 수녀와의 관계를 나한테 얘기를 해라. 그랬더니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데미 추기경이 30살 때, 그러니까 30년 전의 일인 거예요. 30년 전에 30살 때, 그리고 그 수녀 지방생이 19살 때 혼외자를 낳게 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. 그것도 겁탈을 해서. 그래서 그게 밝혀진 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사람들한테 다 알리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로렌스 경이 그 이야기를 고해성사로 들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얘기를 못 해요.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아데미를 찾아가서 스스로 포기해라. 이게 지금 교황직을 뽑는 데 있어서 이 성추문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30년 전 일이라고 해도 이걸 돌이킬 수 없고 그런데 그중에 나오는 게 너는 그럼 그때 낳은 아이는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떻게 했을까요, 여러분? 카톨릭에서 아이를 묻었습니다. 죽여서. 아닌가? 저는 뭔가 어, 성당에서 아니, 키우지 않았을까. 키웠을까요? 약간 노트르담처럼. 그 성당 주변에 옛날에 그 사람 아, 그 뼈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. 그게 이런 관계에서 나온 아이를 비밀리에 그냥 묻어가지고 죽여서 예, 그 칩으로 없앴다는 거죠.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랬다고 왠지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게 막 그 음, 로렌스 경이 막 추궁을 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게, 그 아이를 난 죽이지 않았다. 근데 그 애가 카톨릭 어느 집안에서 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진짜 잘하고 있다. 아버지인 줄 알고 잘 크고 있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로렌스 경 기가 막힌 거죠. 그 자기 아이를 얼굴도 보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던 그 19살의 그 수녀는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? 근데 되게 재밌는 게,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뭐랄까 예상이 되는 범주 안에 있긴 한데, 근데 사실은 좀 성역이잖아요. 일종의 종교단체를 건드리는 거는 성역이고, 게다가 카톨릭이라는 이 정말 오래된 어떤 종교 집단, 그리고 카톨릭은 약간 중앙 집권 체제 아니에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에서 다 운영하잖아요. 그 지부를 그냥 쭉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렇게 칩으로 건드리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젠더적인 어떤 배치, 젠더 감수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랄에 치명적인 어떤 살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사건들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다루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인간이 만든 어떤 집단이나 사실은 이런 뭐 선거를 한다 그러면 다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, 그래도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
약간 그래도 이런 교황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? 이런 약간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맞습니다. 작품인 것 같아서 되게 용감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.